사회 초년생들, 초보자들은 네. 어디다 투자하는 게 가장 그나마 좋을까요? 괜찮아요. 태민 씨 같은 초보 투자자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어요. 뭐 금액에 상관없이요? 충격적이게도 금액에 상관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지금 돈 많은 부자들도 이 아주 열광하고 있죠. 정말 몰랐네요. 오늘 알면 됐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 투자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투자하는 게 좀 처음이어가지고 네. 안전한 데다가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예.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요? 참 애매하긴 한데요. 네. 그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안전자산인데 금리가 0.1%예요. 그러면 싫어요. 마음에 안 드시겠죠? 네, 싫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은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형 자산하고 같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느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 세 가지를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채권입니다. 네네. 채권은 뭐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식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정말 잘하십니다. 목소리 크게. 주식이요. 네, 주식 대비 안전한 채권, 즉 변동성이 덜한 거죠. 두 번째도요,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돈이라는 것은 네네.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화폐 대신 실물,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좀 안전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실물, 현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거.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금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온 인류가 다 사랑하는 금은 화폐 대비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갑에 들어있는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는 네.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가장 안전한 화폐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신흥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대비 이제 선진 시장의 화폐 네. 특히 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기축통화. 좀 어렵나요? 예. 네.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어요. 기축. 예. 기축통화는 이제 여러 나라의 통화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통화를 말해요. 어느 나라 통화일까요? 달러요. 그렇죠. 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글로벌하게는 좀 위험자산이라면 안전자산은 뭐다? 달러. 그렇죠. 미국 달러다. 예. 그럼 이제 세 가지 답이 다 나왔네요. 첫 번째가 채권, 두 번째가 금, 세 번째가 달러. 미국 달러. 맞습니다. 네. 퍼펙트.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이 안전자산이 네. 또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다면서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하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예, 그 안전하다는 의미가 절대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대신 이제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좀 뭐랄까 안전벨트가 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채권은 주식 같은 투자형 자산에는 없는 이것이 있습니다. 채권에만 있는 안전벨트 이것 바로 뭐냐면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만기까지 내가 뭐 버틴다고 표현할까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원금을 받게 되니까 그 전략을 쓸 수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걸 연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금은 뭐 대비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화폐 대비. 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하면 금값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네네네. 그럼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한다는 뜻은 물가 상승률 또는 영어로 하면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때는 금값이 올라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달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는 미국 달러가 올라가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 각국 나라의 화폐는 누구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죠? 달러. 그렇죠. 미국 네. 달러를. 그러면 미국 달러는 누구를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자기가 기축통화인데. 할 게 없겠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전에 그 기준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이거를 달러 인덱스라고 합니다. 오, 음. 달러 인덱스. 예.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용어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6개 나라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미국 달러 대비, 뭐 예를 들면 유로 대비, 그 다음에 뭐 엔화 대비 또는 뭐 캐나다 달러 대비 이런 식으로 정한 달러 인덱스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각국 나라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이제 가치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금 손실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안에 원금 위로 올라오는 일들이 대부분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저 같은 이제 네. 투자를 안 해본 사회 초년생들, 초보자들은 네. 어디다 투자하는 게 가장 그나마 좀 좋을까요? 제가 안전한 걸 예, 좋아하거든요. 세무 씨 같은 분들의 그 희망 사항을 역시 3가지로 한번 네. 제가 맞춰 볼게요. 첫 번째 수익 많이 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두 번째 안전하기도 했으면 좋겠죠. 그럼요. 세 번째 근데 막 10년씩 20년씩 묶이면 어우, 싫잖아요. 너무 싫어요. 5년도 싫어요. 그렇죠. 네. 유동성도 좀 있으면 네, 네, 좋겠죠. 네. 사실 이 3가지를 어느 정도 다 갖춘 안전자산 중에서 초보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국채, 네. 국채. 네. 네. 국채 여기서 말하는 국채는 어느 나라 국채일까요? 우리나라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세민 씨 같은 초보 투자자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3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가 뭐였죠? 수익성. 네. 자, 먼저 현재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가 과거 역사적인 수준과 비해서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요? 네. 금리가요? 네. 애매한데요? 예. 그렇죠. 이걸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네. 현재 금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5%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1% 이렇죠. 1% 밑이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 가격이 싼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뒤집어서 표현해 줄게요. 채권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채권 가격 오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성은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수익성은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도 중요하고요.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매매 차익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있어요.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차익이 생기겠죠. 이제 보통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과세예요. 그래요? 세금이 없어요. 뭐 금액에 상관없이요? 충격적이게도 금액에 상관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지금 돈 많은 부자들도 이 채권 투자에 아주 열광하고 있죠. 아 네. 진짜 네네. 저만 몰랐네요. 오늘 알면 됐죠.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안전성 말씀드려요.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국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요. 자,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을까요?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을까요? 우리나라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뭐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국제 신용 평가 회사 S&P, 무디스, 피치 이 3군데에서 평가를 하는데 3군데 모두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국가 신용 등급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심이 되시죠? 네, 그래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성. 네. 유동성을요. 요 선입견이 많이 있으신데요. 왜 우리
샘미 씨도 학교에서 뭐 주식은 만기가 없이 계속 운영이 되는 거고 채권은 만기가 있다라고 배우셨죠. 오늘 배웠어요. 아, 예. 네. 그러면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선입견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아니에요. 채권도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주식은 오늘 내가 매도 주문이 체결이 되면 내 거 팔렸다 그러면 다음 날 돈이 들어와요. 네, 알죠. 아시죠? 네, 네. 국채는요. 팔면 그날 돈이 들어와요. 네, 재밌죠? 네. 그냥 국채는 거의 현금과 같아요. 그래서 몇 년짜리 국채다 이거 크게 신경 안 쓰시고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파실 수가 있어요. 증권회사에서.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다 말씀드렸네요. 자, 국채를 추천드린 이유. 첫 번째, 수익성 괜찮다. 특히 요새처럼 금리가 높아서 채권 가격이 쌀 때 사두면은 뭐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세 번째,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네.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보너스도 있었죠. 뭐 네. 매매 차익은 비과세. 비과세다. 근데 얘기만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네. 사실 저는 의심이 좀 많거든요. 아, 네네. 근데 우리 초보자분들도 의심이 많아서 투자를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이 국채 투자를 했을 때 네. 뭐 위험한 점이 있거나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좋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채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언제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또? 원금이 보장된다 하셨잖아요. 조건이 있었죠. 네.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때? 만기까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국채를 딱 사놨는데 아쉽게도 네. 금리가 또 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채권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죠. 내려가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내려간 상태에서 팔게 되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기가 예를 들면 내가 3년짜리를 샀다. 그러면 3년 동안 기다리면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만기 때는 원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죠. 아, 네네. 원금 보장은 언제 기준으로 원금 보장해 주는 거다? 만기. 그렇죠. 중간에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물론 뭐 주식만큼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언제든지 팔아도 원금 이상을 확보한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 네. 금이랑 채권 그리고 하나 더 달러. 그렇죠, 그렇죠. 네, 해주셨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사고 팔고 할 때 좀 주의할 게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금 얘기부터 네. 한번 해볼까요? 금에 투자하면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달려가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금 파는 그 거래소요. 네. 어떤 거래소? 그냥 그 항상 1층에 보면 그쵸. 금 거래소.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1층에 금 거래소라고 써 있는 데는 편하게 표현하면 금은방이에요. 네. 금은방으로 달려가서 금을 사서 내가 이거 금값 오르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금을 실물로 내가 사는 순간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금 1,000만 원어치를 사면 1,100만 원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이걸 팔 때 1,100만 원이 돼야 내가 수익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0%를 까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은방 마진, 세공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금은방에서 금을 사면 금은방 아저씨가 부자가 되지 내가 부자가 안 됩니다. 예, 웬만큼 오르지 않으면. 그래서 은행에 가시면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대신 모든 은행은 아니고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KB은행 요 세 군데 은행에 가시면요. 골드뱅킹이라는 게 있어요. 골드뱅킹이요? 한국말로 하면은 뭐예요? 금은행 또는 금통장, 금계좌. 그러니까 이름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내가 돈을 입금을 하면 이 돈으로 은행이 알아서 금을 사줘요. 그래서 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금값이 올랐네 나 금 팔래요 하면은 은행에서 알아서 금을 팔고 나한테 돈을 줘요.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물론 뭐 한 1% 정도의 수수료는 은행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 통장으로 투자하시면 0.01g 아주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요걸 보고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 왜요?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그렇죠. 세금을 내라. 맞아요.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마치 뭐 주식에서 배당을 받든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 떼어가듯이 배당소득세 15.4%를
띄고 줍니다. 15.4%요? 많죠. 너무 많은데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은행이니까 좀 편하고 간단하잖아요. 자, 지금 세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은데 세금 안 내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한국거래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이 한국거래소에서는 뭐를 사고 파는 거라고 지금 세미 씨 이해하고 계시죠? 한국거래소요? 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역할이 증권거래소의 역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사고 팔겠어요? 주식이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 채권, 뭐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곳이 바로 한국거래소라는 곳인데 여기에 금시장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오늘부터 아는 거예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금 거래가 굉장히 좀 음지해서 세금을 피해서 이렇게 거래되는 것을 좀 양성화시키려고 금 거래소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음지에서 활동하던 금들이 양지로 올라오려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세금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거래소 금거래소에서 거래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몇 퍼센트 깎아주면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때 15.4%였잖아요. 전 10% 밑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욕심내 보십시오. 어머나, 5%? 좀 더, 1%? 좀 더, 0.5? 좀 더. 예,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요? 네.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성화되어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시키면서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과감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얼마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무제한이에요. 뭐예요? 오늘 너무 좋은 거 배웠네요. 저 여의도 여기 한국거래소 가서 금 사. 아니, 거기 가시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증권회사 계좌에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은방 가시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금 거래는, 금 투자는 어디서 하는 게 최고다? 한국거래소 금시장.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채권은요, 조금 접하기가 조금 낯서실 거예요. 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채권을 내가 직접 사시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증권회사에서 사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증권회사가 채권을 국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국채를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나 국채 살래 그러면은 증권회사 가지고 있는 국채를 우리한테 팔아줘요. 그리고 나 국채 팔래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그 국채를 사줘요. 그래서 그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국채를 직접 사겠다 하면은 증권회사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나 국채 종류도 너무 많고 어디에 투자할지도 잘 모르겠고 좀 헷갈려, 자신 없어. 그러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투자는 투자자에게. 그렇죠. 투자 전문가에게. 전문가에게. 네, 그래서 이 펀드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펀드 중에서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채권형 펀드예요. 채권형 펀드에는 주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맘 놓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전문가들이 채권에만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보세요. 라는 게 바로 채권형 펀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접 투자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날은 아직 안 나왔는데 곧 정부에서 그래 채권을 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아예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이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는 개인만 살 수 있어요. 우와. 근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먼저 장점은요. 요거는 이제 좀 길긴 길어요. 10년 만기 이상이에요. 그래서 10년 만기, 20년 만기 이러니까 와 이거 너무 길다. 하지만 다른 국채보다 이자를 좀 더 줘요. 그리고 이자를 짜자자자자 모아놨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줘요. 그리고 세금도 분리과세를 적용시켜줘서 다른 세금보다는 조금 유리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채권은 꼭 만기까지 안 가도 된다 그랬죠, 제가. 언제든지 내가 사고 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는 내다 팔 수가 없어요. 꼭 만기까지 가야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정부에다가 이렇게 다시 반환하는
예, 환매하는 방법 말고 금리가 내려가서 국채값이 올랐어요. 나 딴 사람한테 팔아서 돈 벌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 전용 국채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보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네. 너무 좋겠네요. 내가 이걸로 뭐 노후자금을 쓰겠다든지 뭐 이런 목표를 딱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달러. 달러. 자, 또 세미 씨, 달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빡 왔어요. 어디로 달려가실 거예요? 달러를 사러요? 네, 은행에 어디로? 가야죠. 그렇죠. 은행에 가서 내 현 그 원화 주고 달러 주세요 하면 달러 줄 거예요. 그거를 장롱 속에 잘 넣어놨다가 달러가 오르면 그걸 가져가서 바꾸면 수익이 나겠죠. 이것도 뭐 분명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환차익도 세금을 안 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좋긴 한데 그거 아시죠? 왜 해외여행 갈 때 현금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억울하죠. 우대율. 그렇죠. 우대를 해줘도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환율이 안 올랐는데도 내가 현금으로 샀다가 현금으로 팔면 손해 보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달러가 오를 것 같으면 은행에 가셔가지고 아예 달러 예금이 있어요. 달러 예금을 가입하면 환차익뿐만 아니라 예금 이자도 줘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달러 예금 이자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환차익도 먹고 예금 이자도 먹고 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간에 맞춰서 뭐 나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달러 예금을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달러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달러 자체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달러화로 평가돼 있는 자산을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달러화로 돼 있는 자산. 네. 이제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아졌어요. 네. 금 아니었어요? 금도 그렇고요. 근데 금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미국 국채를 사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 국채. 미국 국채는 당연히 미국 달러로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에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나도 달러 오르는 것만큼은 내가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 국채도 사실 미국도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좀 내려오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달러에서 올라가는 것도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달러로 평가돼 있는 채권 아니면 아예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 주가가 뭐 10달러에서 11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1달러 벌었죠. 그런데 달러도 올랐네? 그러면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화로 평가돼 있는 자산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금, 채권, 달러 네, 얘기를 이제 박사가 되셨어요. 네, 거의. 저 이제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가 다 언제 오르는지 네네. 뭐 비중도 좀 다르고 그렇죠. 한데 그러면은 먼저 언제 어떤 자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뭘 봐야 될지 그 키워드를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채권은 사실 다 설명했어요.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채권 제가 국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려간다. 맞아.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죠. 그럼 언제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걸로 예상될 때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국채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자도 받고 국채 가격도 올라가니까 일거양득. 예. 그러니까 국채 투자할 때는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것 같을 때 투자하면 좋고 뭐 비중을 늘리면 좋고 예, 이런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1년 남은 국채가 있고요. 만기가 20년 남은 국채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하락하면 뭐가 더 많이 오를까요? 1년만 효과를 보는 게 좋을까요? 20년 동안 효과를 보는 게 좋을까요? 20년이요. 그렇죠. 그러면 만기가 한참 남은 즉 장기채가 더 많이 올라요. 그러면 계산 나오죠. 금리가 하락할 때는 어떤 채권에 어떤 국채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장기 국채.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면은 단기.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금이었잖아요.
금. 자, 그러면 금은 우리 아까 얘기한 거 뭐에 상대되는 안정자산이라고요? 화폐. 그러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금값이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어떤 현상이라고 했죠? 우리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때, 물가 상승이 많이 올라갈 때, 이럴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할 테니까 금값이 올라가겠구나. 물론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미국 달러. 여기서 말하는 미국 달러는 미국 달러 자체 가치를 말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대비 달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달러는 즉 환율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 뭐를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나라냐면 수출이 중요한 나라예요. 수출이 잘 되면 그 수출 대금을 뭘로 받아요? 달러로 받죠.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아져요. 그러면 달러가 별로 모자라지 않으니까 달러를 사고 싶은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달러 환율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고 수입을 많이 해야 되고 수출이 잘 안 되고 하면 여지없이 미국 달러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게 제일 생각해 보세요. IMF 때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제일 많이 2,000원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때 또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달러 또 많이 올라갔고 얼마 전에 그 코로나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수출은 잘 안 되고 이때 또 달러 올라갔고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가 많이 필요할 때는 여지없이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시험 봅니다. 채권 가격은 뭘 키워드로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다? 금리. 금리. 금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달러는 달러는 우리나라 그렇죠. 수출. 네. 네. 그렇게 보시면은 크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니지만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어느 예. 정도 네네네. 맞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목돈이 좀 있어요. 얼마 있어요? 뭐 많진 않은데 1,000만 원이 있다고 오. 생각을 하고 좋아요. 네.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네네. 하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달걀을 나눠 담아라. 네. 예. 그럼 일단 나눠 담는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면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채권이라는 안전 자산이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금이라는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대체 투자라고도 해요. 실물 투자 뭐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 볼게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게 목돈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전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형 자산의 한 30%만. 예. 근데 요 안에는 국내 주식도 있고 해외 주식도 들어갑니다. 이 해외 주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자산에 스며들어가 있죠? 아, 달러.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채권이 있어요. 채권은 한 60%. 예. 그러면 채권이 60%면은 여기도 역시 국내 채권, 해외 채권으로 나눠서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10% 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는 채권이라는 안전자산, 그다음에 미국 달러라는 안전자산, 그리고 금이라는 안전자산, 요게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세민 씨께서 목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 들듯이. 그렇죠. 네.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투자니까 월 적립식 투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익성을 좀 더 추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 자산 비중을 좀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한국 주식, 해외 주식 합쳐서 한 50% 정도. 너무 무서워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사면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다음 달에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낮아진 주식 가격으로 내가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평단가를 낮출 수. 전문 용어 나왔어요. 평단 가격.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유리한 그 포지션을 확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자산의 50%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안에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들어가겠고요. 해외 주식에 역시 달러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채권, 해외 채권이 여기서 이제 아까보다 축소되겠죠. 그래서 한 25% 정도. 그러면 나머지
또 25%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금인가요? 그렇죠. 오. 근데 얘기를 해주실 때 보면은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을 조금 더 비중을 크게 잡으시잖아요. 네네네. 그건 역시 달러 영향인가요? 그 영향도 있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래서 2,000조가 넘어요. 2,200조도 넘고 이런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1%대예요. 그러니까 1,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냉철하게 보면은 거의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직은 좀 메인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주식시장, 특히 선진 시장의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좀 큰 물에서 놀아라 이런 그렇죠, 그렇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짜주셨는데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안전자산에 대표적으로 금, 채권, 달러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초보자분들은 국채에 투자를 하는 게 뭐 안전성,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초보자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배우고 또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보면 좀 걱정도 덜어지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 맞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이 지금 저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도 짜주셨으니까 뭐 매월 월 적립식 투자를 네. 하시거나 아니면 목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월급만 모아서는 사실 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런 투자도 같이 해보면서 돈을 굴리고 좀 굴려봐야 경험도 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조재영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